어쨌든 지금보단 나았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 혹시 아세요? 저희가 저번 달에 한동안 빠져 있었던 마틸다 스쿨송이에요. Suffer in the jail. 딱 이 부분이죠. 학교인지 감옥인지 아이들이 I've been trapped, cage for age. 라임이 아주 너무 좋죠. 저도 마틸다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정말 좀 제대로 된 패러다임으로 좀 얘기해주고 싶다 해서 사실은 이 세미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학교도 바뀌어야 돼요. 공간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이번 그 광고 보셨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학교가 60살이라고 이러면서 60살 학교가 이렇게 스마트 스쿨로 변하는 그 광고예요. 한번 그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 스마트 스쿨 우리 학교가 60살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제가 이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제 이런 교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앉아서 모여서 토론하고 스웨덴에 있는 교실이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구글 사무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인재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걔네들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구글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많은 생각하라고, 창의적인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임팩트가 있거든요. 우리도 집에서 뭔가 일하면 잘 안 되잖아요. 스벅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실에 딱 진짜 네모난 제일 같은 이 철장산에 있는 이런 학교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모난 책상에서, 네모난 교실에서, 네모난 책으로 그런 혁신적인 생각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이과 통합을 하는 거예요. 문과만 이제는 영어만 잘해서 이런 시대가 아니고, 과학만 잘해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잘해. 다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자꾸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경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학교 공간도 좀 변해야 돼요.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이 광고를 보고, 그래도 인지는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띠아띠도 공간을 그렇게 교실만, 내비둔 게 아니고, 교실만 다 박아가지고 애들을 다 넣겠다? 그러면서 다 교실이야.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데도 있고, 또 모여서 토론하는 공간도 있고, 도서관에서 편하게 보는 공간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넣는 폭포실도 있고, 이렇게 가야지 공간이 다양해야 다양한 생각이 나오지, 그냥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공간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시작 같은 거예요. 현수능입니다. 현수능. 네. 40%, 60%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잘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분이 계세요. 저희 킹 원장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부분 조금 해주실 아,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제가 아까 해보려고 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생 부모님이 있다면 뭐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아마 그때 가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잠깐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네, 이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는 지금 성균관대 성대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하고 논술하고 뭐 실기 실적은 이제 아니 저기 미대나 아니면 음대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는 여러분들 저희 세대가 봤던 바로 그 수능 위주. 그래서 100% 수능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한 40%.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들어가는 이제 일반고나 뭐 근처에 있는 뭐 좀 외고나 특목고 정도 들어가는 애들이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인데 그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의 차이점은 학생부 교과는 우선 아시죠? 내신으로만 가는 것.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내신이 10%잖아요. 그러면 내신 10%고 학생부 종합이 37%, 40% 정도 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밑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밑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학생부 추천이 있어요. 교과서 추천. 네. 더 밑에. 네. 학생부 추천. 근데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도 이번에 대학을 간 아이 중에서도 이거를 무슨 학교장 선생님이 나를 추천해줘서 학교를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 학교마다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학교장 추천으로 이 학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학교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그 추천을 하면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안에서만 경쟁을 해서 1차를 뽑고 2차에서는 이제 학생부 100%,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다음 장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원장님? 다음 장. 예. 여기 밑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밑에 보이시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원장님? 학생부 교과 밑에. 최저 학력 기준. 네. 학생부 교과, 네. 학생부 추천. 그 옆에 보시면 여기서 뭐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중에서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학교 레벨이 좀 있죠. 그 레벨 안에서 이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1차에서 등록한 아이들 중에 최저 학력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뽑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쉽죠. 그거는 쉬운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올 이제 이제 뭐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이 바로 이제 40% 정도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상 경력이라든지 학교 수상 경력이라든지 작년까지나 올해까지는 됐는데 이제 독서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폐지된다고 발표가 났죠. 그런 맞아요. 거라든지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자율활동.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십이나 교육관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꺼번에 모은 게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신 플러스에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40%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이제 고등
대입 입학 과정인데 이게 되게 세분화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경쟁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중에 조만간 지금 한 중학교 있는 아이들은 이거 다 영향을 받아서 아마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같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음. 이 학교마다 이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굉장히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좀 빨리 전략을 짜서 하시는 분들은 어,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정도 학교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면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종합끼리 경쟁을 하고 논술은 논술끼리 경쟁을 하고 학생부 국가는 학생부 국가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하게 되면 그 안에 속하는 아이들에서도 또 학생부 교과에서도 학교장 추천하고 학생부 일반 교과하고도 또 다 나뉘어지고 학생부 종합 안에서도 또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잘 들어가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일찍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 활동후 수영하고 국제형이 있죠? 지금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같은, 밑에 보시면 국제형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맨 밑에. 네. 국제형 같은 경우는 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체드윅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외국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성대 같은 경우는 국제형 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후 수형과 국제형의 좀 차이 같은 경우는 활동후 수형은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만 하는 애들들은 보통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라서 이제 내신을 위주로 하는 아이들은 등급이 보통 한 등급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는 보통 1.2등급, 3등급에서 2.5등급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활동후 수형은 한 2등급, 1등급 중후반부터 3등급도 보통 합격을 합니다. 근데 활동후 수형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지금 안 들리시나요? 혹시? 들려요. 들리시죠? 네. 그래서 네.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세특에 들어갔던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자기 내신 성적을 잘 한 아이들이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으로 이제 거기로 이제 한번 내가 한번 내봐야겠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국내고도 역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형 같은 경우는 아마 영어 점수나 그런 것들을 보는 비율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회군형이나 기회군형 1, 2도 밑에 보시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또 농어촌이라든지 그런 거랑 연결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이 성대라는 어떤 기준 안에서 있지만 지금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가 지금 보통 초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초등학교 아니면 그 밑에 아이들 어머님께서 보통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집 요강이 학교마다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그 열린교육과는 지금 다른 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대학을 들어갈 때는 하나의 전략을 짜는 방식과 그리고 그것을 일찍 시작해서 아이와 함께 얘기하면서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한 단계 더 높은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수능이 점차 제가 보기에는 사라질 것 같아요. 아이비가 경기도에 도입되고 그리고 이제 고교학종제도 같이 연동이 된다면 더더욱
이런 수시 모집이 전형들이 더 짧게 잘라질 거예요. 그러면 짧게 잘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잘 전략적으로 어머님과 아이가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까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잘 아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활동 우수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쪽으로 간다면 전략을 수립해서 간다면 이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한 등급에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고 괜찮아요. 싶은 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대학을 보내면서, 아이하고 이제 여러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부모님하고 짠 아이하고 그때 딱 당해가지고, 고3 때 딱 당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한 아이하고 성적은 비슷한데 이게 뭐지? 학교의 레벨이 있다고 하면 레벨이 한 등급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여기서 관심을 가지면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네. 쉽지 않죠? 네. 더 헷갈리세요? 이거 큰일 났다, 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네, 쉽지 않죠. 네. 4차 산업혁명이 그냥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이 고교학점제랑 아이비가, 교육혁명처럼 느껴져요. 혁명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민주혁명 일어나는 그 부분. 그래서 이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촛불 집회 하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20살 때 꿈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대요. 저도 잘 안 와닿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얻었던 혁명의 결과였던 거고, 고교학점제나 아이비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혁명처럼 갈 것인가, 프랑스 혁명처럼 갈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죠. 깔끔하게 정말 명예혁명처럼 명예롭게 깔끔하게 잘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1차 산업혁명을 이뤘던 영국이 힘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혁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힘들게 바스티 가벽 부시고 많은 사람들 죽고 이렇게 힘들게 혁명을 할 것인가. 는 우리가 설명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현명하게 역사를 배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명예혁명을 언제 일어나고 뭐 영국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나도 명예혁명을 할 것인가, 나는 프랑스 혁명을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해서, 아이들만 잘해서 되지 않을 거예요. 학부모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씨를 풀 수 있죠. 학종을 풀 수가 있죠.
그리고 교과서가 없어요. 교사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유를 다 주면 아이들을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조금씩 풀어주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아띠아띠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맨날 똑같은 거 하지만 이 아띠아띠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 아띠아띠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단톡방에 맨날 글이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스노위데이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썼어요. 헉, 좋아 보인다. 우리도 해야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같은 재료도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다 다르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게 교사 몫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해야 돼요. 그냥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가면. 그리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교육 정책도 정부도 바꿔야 되죠. 이런 사박이 다 맞아야 돼서 잘 가야 돼요.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